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에 뉴스에 홍콩의 시위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홍콩 지배는 일국 양제라고도 하고요. 혹은 일국 이체제라고도 한답니다. 한 나라에서 두 가지 정치 체제를 갖는다는 건데요. 중국은 사회주의를 하고 있고요. 홍콩은 민주주의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중국은 이렇게 두 체제를 갖게 되었을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역사적으로 19세기로 넘어가야 된답니다. 이 시대를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이제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점 자본주의라는 게 생기는데요. 원료를 공급한다든지 상품 판매처라든지 또 남아도는 잉여 자본을 어디다 써야 할지, 그래서 식민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강들은 서서히 아시아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요. 영국이 중국의 문호를 개방하려고 이제 애를 쓰게 됩니다. 그 전에 18세기 때요. 그 선교사들이 중국에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전 유럽에 알려지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신우아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중국풍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굉장히 유럽에 유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은 차라든지 비단, 중국의 도자기 등을 청에서 이제 수입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청의 화폐였던 당시 청은 은으로 지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역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서로 약간 물물 교환은 아니더라도 좀 비슷하게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고 해야 되는데, 당시 중국은 전혀 우리는 필요한 게 없다. 그래서 너희가 필요하면 너희가 사가라. 약간 이런 느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당시에 중국은 자신감도 있었고 또 어떤 세상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영국은 당시에 중국과 이제 무역을 하면서 일방적인 적자 무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적자를 무마하기 위해서 영국은 인도에서 재배하는 아편을 밀수출하게 된답니다. 즉 몰래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은이 반대로 영국으로 이제 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국의 아편 중독자가 이제 급속도로 늘게 되면서 이제는 중국이 무역 적자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이제 안게 된답니다. 그래서 천 정부는 아편 단속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영국의 마약상들이 모두 홍콩으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영국은 청나라와의 무역 확대만을 바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를 빌미로 세계에서 가장 부도덕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아편 전쟁이라고 합니다. 아편 전쟁은 1839년에서부터 1842년간 한 3년 정도 하게 되는데요. 영국의 최신식의 무기 앞에서 청나라는 어이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난징 조약이라는 걸 체결하게 되는데요. 홍콩을 할양하게 된답니다. 1842년 이 난징 조약을 체결할 때 영국 함대의 갑판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할양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해서 자기 나라 영토의 일부를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1842년에 홍콩은 이제 영국 땅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홍콩은 영국의 직할 식민지가 되고요. 대영 제국의 무역 기지의 중심지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898년에 홍콩은 다시 영국과 그 협정을 맺게 되는데요. 100년을 하기가 미안했는지 99년을 임차하는 걸로 맺게 됩니다.
그러다가 1972년에 중국과 영국 간에 이제 국교가 수립이 됩니다. 홍콩 반환 노력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홍콩 반환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할양된 지 155년 만에 1997년 7월 1일에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게 됩니다. 네, 이제 일국이체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홍콩 반환은 그 당시에 주석이었던 덩샤오핑, 이제 우리나라는 등소평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분의 업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홍콩 반환에서 이제 이분은 일국양제라는 거를 처음으로 이제 하시는데요.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유연한 발상이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실리주의자였는데요. 통일만 된다면, 주권만 회복한다면 홍콩이 자유주의든 사회주의든 상관없다고 하십니다. 이제 영국이 홍콩을 식민지화했기 때문에 홍콩은 민주주의가 되어 있었던 거죠. 덩샤오핑은 흥묘백묘론으로 더 유명하신 분입니다. 흥묘백묘론이라는 것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분은 실제로 중국의 개방 정책을 하세요. 특구도 만드시고 그러는데요. 경제 발전만 이룰 수 있다면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홍콩의 주권은 1997년 7월 1일 영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반환이 되었고요. 정치 체제는 일국양제로서 중국은 이제 사회주의를 택하고요. 홍콩은 이제 민주주의를 하고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를 하게 됩니다. 50년간 자치를 누릴 수 있도록 그 당시에 보장이 되어 있었고요. 2047년까지는 이제 50년이 되는 그 해까지는 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의 민주주의를 지금 체제로 유지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홍콩의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의 명칭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을 그냥 간단하게 중국이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라고 불립니다. 홍콩의 면적은 우리나라 서울의 한 2배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국방과 애교권은 없고요. 행정, 입법, 사법 이런 것만 있습니다. 인구는 한 74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 헌법이 현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만의 법률이 최고법입니다. 그리고 중국 본토와는 달리 홍콩 시민들은 인권도 보장이 되고요. 언론의 자유, 또 집회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자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홍콩 행정수반, 행정장관은 캐리 람이라는 여성분이신데요. 현재 친중국파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홍콩과 중국의 갈등이 뭐냐면요. 홍콩은 행정장관 선출 방식이 항상 논란이라고 합니다. 장관이 대표이기 때문에 중요하겠잖아요. 홍콩 시민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선거인단이 뽑는 간접 선출 방식이라고 합니다. 1200명으로 이루어진 선출위원회가 있는데요. 이들이 이제 투표를 해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한 사람을 3명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3명을 뽑는 거예요. 그 선거인단에서. 그래가지고 비로소 투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뽑은 3명 중에서 1명을 뽑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홍콩 시민의 지지보다는 중국 중앙정부의 힘이 실린 후보가 행정장관으로 선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200명의 선출위원회가 다 친중국 인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에서부터 2017년 대규모 시위가 열렸어요. 홍콩의 행정장관의 완전 직선제를 이제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산으로 경찰의 이제 체류액 같은 거를 막아내서
우산혁명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 그러니까 송환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시위 배경은 그렇습니다. 작년 2018년도 2월 17일에 홍콩인 남자가 대만에서 홍콩인 여자친구를 이제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채 홍콩으로 도주를 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는 홍콩에서 그 훔쳐온 여자친구의 현금 카드로 돈을 인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자친구의 아버지께서 대만 경찰에다 이제 신고를 했는데요. CCTV를 보니까 남자친구가 범인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홍콩 당국이 지난 이제 3월 13일에 그를 체포해가지고 이제 살인을 했다는 그 자백을 받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홍콩은 대만하고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홍콩 정부가 이 범인을 대만으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홍콩에서 직접 처벌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법이라고 하는 거는 홍콩 내에서 죄를 저지른 내국인과 외국인에만 형법이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범인은 살인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훔쳤잖아요. 그 현금 인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절도죄만 혐의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살인 사건이 이런 송환 법안 마련의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홍콩 정부는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지 않는 그 나라들을 상대로 범죄인 인도 법안 체결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친중국파인 캐리람, 지금 현재 행정장관이잖아요. 그분을 비롯해서 홍콩 입법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국회죠. 그 총 70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과반수 이상이 43석이 친중국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범죄인 인도 법안은 당연히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토록 홍콩 시민들은 강경하게 법안 저지를 하는 걸까요? 문제는 홍콩과 범죄인 인도를 체결하려는 그런 국가에 중국이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중국을 비판하는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 이런 사람들이 중국으로 송환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법이 악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콩인들이 이토록 격렬하게 반발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공산당 말이 곧 법인 국가입니다.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중국의 반정부 인사들이 홍콩으로 도망온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콩 내에도 반중국 성향을 띤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주화를 추구하시는 그런 분들이 중국 공안에게 비밀리에 납치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약이 체결이 된다면 반중국 성향을 가진 사람들 혹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더라도 중국 공산당 눈밖에 난다면 그런 홍콩인들은 비합법적으로 중국으로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즉 인권유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악용을 염려하는 거죠. 범죄인 인도 법안의 촉발 시위입니다. 이 법안이 지난 6월 12일 날 2차 심의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홍콩 시민과 야당, 시민단체가 이제 반발을 했는데요. 지난 9일부터 홍콩 시위 참가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위 규모가 점점 확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홍콩 경찰이 물대포, 고무탄, 체류탄 등 시위대를 진압하는 잔인한 장면들이 SNS로 퍼지면서 200만 이상이 거리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번 6월 16일에 한 200만 명 정도에 달하는 홍콩 시민들이 범죄인 인도법 철회를 주장하는 대규모 거리 시위를 했고요. 또 홍콩의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도 동참했다고 합니다.
이 시민들은 검은색 옷을 입고 법안 철회와 함께 캐리람 행정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했었습니다. 누구든 중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미 중국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시진핑 주석을 등에 업은 캐리람 장관이 시위대를 향해서 처음에는 강경 진압을 했고요. 막말로 대처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생각지 않게 시민들의 강경한 대처에 공식 사과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콩 사회에 갈등과 논쟁을 이야기했고 많은 시민들을 실망시키고 괴롭게 했다. 정부가 개정안 추진을 중단했으며 갈등 있는 한 재추진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본토로부터 이 홍콩의 독립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한족하고요, 55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입니다. 한족이 그 중국 전체 인구의 한 91%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55개 소수민족은 한 9%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로 보면 10% 정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소수민족이 차지하는 면적이 중국 전체의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인 거죠. 자기네 땅이 그 용토가 60%가 다 소수민족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 소수민족의 자치를 다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홍콩이 독립한다면 티베트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위구르 등 그런 소수민족들이 당연히 독립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만약에 홍콩이 독립하려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탄압이나 무력으로 막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홍콩의 독립은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한 그 50년째가 되는 2047년이 되면은 완전한 이제 중국 정치 체제인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이 되는데요. 지금도 중국의 이제 막강한 세력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중국을 이기고 분리 독립은 정말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나 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시위는 계속되지 않을까. 또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중국도 그렇게 함부로 무력적으로 하기만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홍콩 시민들이 승리를 했잖아요. 그 송환법이 처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보내준 성원에 감사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간단하나마 홍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